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는 저녁. 주택가 골목에서 갑자기 검은 연기가 자욱합니다. 수관을 연결한 소방관들이 서둘러 건물 출입문에 들어갑니다. 도봉구 도봉로에 있던 한 모텔 건물 지하 부품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모텔 앞 문과 창문으로 연기가 나오고 있었고, 다행히 투숙객들은 이미 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쉴 새 없이 솟구치는 연기에 건물 안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구조대는 현장 도착 즉시 수관을 연결해 화재를 진압합니다. 한 소방대원은 사다리를 타고 2층 창문으로 올라가 혹시 남아있는 투숙객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현장 도착 즉시 화재 진압을 시작했고, 2인 1조로 나눠 시원 개방 장비를 사용하여 1조는 건물 앞으로 진입 후 인명검색을 실시하였고, 2조는 건물 뒤편 모텔 안으로 진입 후 인명검색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불로 건물 2층에 있던 모텔 투숙객 4명이 대피했고, 창고 안에 있던 자동차 범퍼 등이 타 1,4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건물 윗부분에서 빨간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강남구 봉은사로의 한 모텔 옥상에서 화재가 발생해 투숙객 1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옥상에 쌓여있던 재활용품이 불에 타는 등 5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소방당국은 옥상에 재활용품을 쌓아둔 곳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 원인으로 정기적 요인과 부주의 등이 있으며, 특히 장기 투숙객이 많을 경우 개인 난방 기구나 취사 기구, 담배, 양초 등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숙객이 많은 숙박시설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재산 피해보다 인명 피해가 더욱 큰데요. 화재 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사전에 출입구와 비상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체적인 구조를 익혀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숙박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피난기구 중에 하나인 완강기 사용을 익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비상구의 위치를 파악해두고 화재 발생 시 불이 난 지점의 반대쪽 피난구를 이용하여 지상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 시에는 출입구 및 피난 계단에 설치된 비산 유도 등에 따라 조준승원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를 유지하여 침착하게 대피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해서는 안 되며, 고립 시에는 화장실 등 연기가 비교적 적은 곳으로 대피하여 침착하게 구조를 기다리며 평소에 소화기와 완강기 등 소방시설의 기본적인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 사고.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비상구와 대피로를 먼저 확인하고 평소 완강기 사용법도 숙지해야겠습니다. 소방대원이 황급히 달려갑니다. 열차 선로 바닥에 한 남자가 쓰러져 있습니다. 서대문구 신촌기차역에서 40대 남성이 달리는 열차에 뛰어든 겁니다. 저희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열차는 멈춰 있었고, 역 관계자분들, 경찰관 등 일반 시민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희가 열차 밑을 확인했을 때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먼저 사고 남성을 한시라도 빨리 선로 밖으로 옮기는 것이 급선무인데요. 하지만 열차와 선로 사이의 높이가 낮아 구조에 애를 먹습니다. 잠시 후 구조대원들이 철로에서 남자를 끌어올립니다. 하지만 이미 숨을 거두고 말았는데요. 열차와 부딪힌 충격 탓인지 시신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훼손됐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도착하여 열차 밑으로 들어가서 확인했을 때는 이미 시신은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경찰 감식이 어렵기 때문에 시신이 열차에 훼손되지 않도록 철로에서 약간 옆으로 옮겨놓은 상태에서 열차를 앞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 상태에서 경찰 감식이 끝난 후 저희는 시신을 수습하여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이 평소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는 가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투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조대가 전동차 아래에서 한 남자를 끌어냅니다. 지하철 1호선 광운대역 승강장에서 40대 남성이 진입 중이던 전동차로 뛰어들었습니다. 이 사고로 남성은 머리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뛰어드는 순간 다행히 철로와 승강장 사이의 공간에 들어가면서 머리에만 부상을 입은 겁니다. 최근 달리는 전동차나 열차에 뛰어드는 투신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요.
투신 사고가 일어난 현장은 대부분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입니다. 최근엔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는 지하철에서는 사고가 줄어드는 추세인데 스크린 도어가 없는 국철 구간에서는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투신 사고 시 대부분이 사망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를 목격한 시민이나 승무원들은 크나큰 충격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에 빠지게 됩니다. 투신 사건이 일어날 경우 당사자도 큰 위험에 빠지지만 그 모습을 바로 눈앞에서 봐야 하는 지하철 기관사나 함께 승강장에 있던 승객들도 오랜 시간 후유증을 갖고 생활해야 합니다. 특히 투신을 목격한 기관사의 경우 공황장애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심각한 정신질환을 일으킨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또 열차 내 투신 사고는 귀중한 인명 손실은 물론 열차 운행 지연 등으로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고 있는데요. 국철 구간에도 지하철처럼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한강 다리에 있는 생명의 전화처럼 승강장에도 투신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문구라든가 지속적인 안내 방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은 물론 모두에게 해로운 열차 투신 사고. 순간의 감정에 몸을 던지기에는 생명은 너무나 소중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